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19-30086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환경오염 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소극.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 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구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7년 1월 17일 법률 제145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이라 한다. 구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 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구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배상 책임과 신고 의무 등이 적용되는 시설을 정하고 제3조 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피해, 즉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 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 피해에 대한 시설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정하되 제6조 제1항 환경오염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배상 책임 한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제7조 사업자의 배상 책임 한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구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 제9조는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항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 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 조건, 피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2항 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시설과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다만 환경오염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 안전관계 법령 및 인허가 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 제3항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여러 간접 사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 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2타 2009-07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 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 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소극 다음과 같은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그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의 내용과 성격, 집행 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집행 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 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첫째,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상표 등록 출원을 하면 특허청 심사관의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거쳐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 상표 등록 결정을 받게 되고 그 후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의 상표권 설정 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한다. 상표법 제36조, 제68조, 제82조 상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표 등록 결정과 상표권 설정 등록에 따라 발생한 상표권은 대세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취급된다. 상표권은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의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표 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야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3항 본문 둘째,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서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 원부에 압류 등록이 된 때에 발생하고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항 제3항 압류 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였고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상표권에 대한 압류 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 절차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경매 절차의 취소 사유는 매각 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상표권은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 청구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통해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는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의 특성상 심판 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따라 무효 심판의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였는데
집행 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 등록 무효 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집행 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상표권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자 2022-5373 결정 사건명 가처분 이의 1.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 또는 영업 표지에 관한 부정경쟁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한다. 부정경쟁 방지법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 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 또는 영업 표지에 관한 부정경쟁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 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제조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 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제조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 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병 주식회사가 동일한 제조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 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 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주지 표지인 제조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병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갑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갑 회사는 병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3-268-686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 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 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9. 지방자치법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9.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2016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5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 분담금은 이미 상수도 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 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 시설의 조성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 납부 시점을 달리하지만 부과 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 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 조달 목적이 상수도 시설의 설치 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9.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9.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 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 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시설 분담금 부과 처분이 부담금 이중 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시설 분담금 부과 처분이 부담금 이중 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상고 이유서에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적극. 상고 법원은 상고 이유에 따라 불복 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민사소송법 제431조. 따라서 상고 이유서에는 상고 이유를 특정하여 원심 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3-278-829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 무효 및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제 자체가 부인되는지 여부, 소극 공동선주의 후손들이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 분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주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종중이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제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주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 분열을 할 수 없다.